2026년 3월 KF-21 양산 1호기의 출고 시점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하나의 분기점이 형성되었다. 당초 계획되었던 2026년 하반기, 즉 8월에서 9월 사이보다 무려 6개월이나 앞당겨진 일정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KF-21 개발 전반이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양산 1호기 출고 시점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기술 성숙도와 생산체계 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KF-21은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 다목적 전투기다. 양산 1호기의 조기 출고는 기체구조, 항전 장비, 비행제어 시스템, 레이더 통합, 그리고 지상 생산 공정까지 대부분의 핵심 요소가 이미 실질적인 완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방위산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양산 출고 행사를 위한 세부 용역까지 발주했다는 사실은 일정이 내부 검토 수준이 아니라 이미 공식 행정 절차로 굳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사장 구성, 영상 제작, 전시물 설치와 철거까지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은 양산 1호기의 실체가 더 이상 계획이나 전망이 아닌 현실이라는 뜻이다. 이 조기 출고의 배경에는 KF-21 블록1 개발 속도가 있다. 블록1은 KF-21의 초기 양산형으로 기본적인 공대공 작전 수행 능력과 향후 확장을 고려한 구조적 여유를 동시에 갖춘 단계다. 통상적으로 신형 전투기 개발에서는 블록1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KF-21은 오히려 일정이 앞당겨지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록1 일정이 안정되자 자연스럽게 블록2 개발 일정도 연쇄적으로 당겨지고 있다. 방위산업청은 KF-21차 발주 물량 20대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생산 라인에서 조립 공정에 들어갔으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 주목할 점은 2차 발주 물량 20대가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블록 2 사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사양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KF-21 전체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대부분의 4.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초기 양산 단계에서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라는 이중 압박을 겪는다. 그러나 KF-21은 오히려 개발 속도와 생산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며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점에서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개발 관리 능력 자체가 국제 기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산 1호기 조기 출고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 매체의 반응도 빠르게 나타났다. 특히 KF-21이 단기간에 양산 체계까지 구축했다는 사실은 기존 전투기 제조 강국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초음 속 전투기를 자체 설계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양산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힌다. 한국이 이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는 점은 KF-21의 기술적 성과를 넘어 전략적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 이제 KF-21은 개발 중인 전투기가 아니라 곧 실전 부대에 배치될 현실적인 전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양산 1호 기출고 시점이 명확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변국과 잠재적 수출국의 계산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계획 단계의 전투기와 실제 생산 일정이 확정된 전투기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KF-21을 둘러싼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밝은 성과 이면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 바로 KF-21의 무장통합, 그 중에서도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둘러싼 국제 정치적 변수다. 양산 1호 기출고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KF-21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F-21 양산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가장 민감하게 부각된 문제는 무장통합, 그 중에서도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둘러싼 미국의 태도였다. 겉으로 보면 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통제가 깔린 사안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KF-21의 공대공 미사일 통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조건이었다. 미국이 제시한 방식은 KF-21을 한국에서 시험하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 자체를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 기술진이 직접 무장 통합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요구는
단순한 협력 제한이 아니다. 전투기를 미국으로 반출한다는 것은 기체 구조, 항전 시스템, 센서 구성, 비행 제어 로직, 전자전 대응 체계까지 사실상 모든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이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는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KF-21의 기술 주도권을 미국이 쥐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 요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방산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자국에서 개발한 최신 전투기를 외국으로 옮겨 무장 통합을 맡긴다는 것은 기술 자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KF-21은 향후 수출을 염두에 둔 플랫폼이다. 미국 기술진이 기체 내부 구조와 성능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게 되면 이후 수출 과정에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는 KF-21을 또 하나의 미국 통제 항우기 체계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미국은 동맹국이 개발한 무기 체계에 대해 핵심 무장이나 소프트웨어 영역을 자신들이 관리하려는 전략을 반복해왔다. 특히 공대공 미사일 통합은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영역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KF-21이 본격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추는 순간, 이는 미국 전투기 판매 시장과 직접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KF-21 시제기들은 근접교전에서는 IRIS-T, 중거리 공중전에서는 미티오를 운용하고 있다. 이 조합은 성능 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유럽산 무기의 경우 중동이나 일부 지역 수출 시 승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미국산 AIM-9X 역시 통합 가능성은 언급되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과도한 기술 요구로 인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KF-21은 기체 성능과 별개로 무장 통합 능력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도 무장 선택권이 제한된다면 수출 협상에서 결정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동 시장처럼 한번 계약하면 수십 대에서 100대 단위로 이어지는 대형 시장에서는 무장 통합의 자율성이 사실상 필수 조건이다. 이 상황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청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외국의 승인과 조건에 전투기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KF-21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단순한 무기 개발 사업이 아니다. KF-21을 둘러싼 모든 정치적 압박과 기술적 종속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막대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KF-21의 생존과 수출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KF-21은 언제든지 외교적 상황에 따라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외국 무기에 의존한 제한된 전투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한 자율성을 갖춘 전투기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조건이 사실상 KF-21의 무장 통합 자율성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드러나자 한국이 선택한 해법은 명확했다. 외국산 공대공 미사일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에 탑재될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공식 착수했음을 발표했고 방위산업청 역시 해당 사업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KF-21 전체 프로그램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이었다. 이번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4,35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전력화 목표 시점은 2032년이다.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 조합은 이미 다수의 유도 무기와 항공무장 개발을 통해 검증된 체계다. 특히 유도, 추진, 체계 통합 분야에서 각 기관이 맡게 될 역할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의 핵심 목표는 하나다. KF-21이 특정 국가의 무기 승인 여부에 따라 전투 능력이 제한되는 상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현재 KF-21 시제기들은 근접 교전에서 IRIS-T, 중거리 교전에서 미티오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 조합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선택이다. 장기적으로는 KF-21의 센서, 데이터 링크, 사격 통제 체계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국산 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기존 적외선 유도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이미지, 적외선 탐색기를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열 신호만을 추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적의 형상과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플레어나 전자적 방해수단에 대한 내성을 크게 높여 근접 공중전에서 생존성과 명중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높은 보어사이트 교전 능력이다. 이는 조종사가 기체 정면을 향하지 않아도 측면이나 후방의 적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기능이 구현되면 조종사는 기동 중에도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을 통해 시선만으로 목표를 지정할 수 있다. 근접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며 현대 전투기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다. 개발 기간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개발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순수 개발 단계는 3년 안에도 완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나머지 기간은 시험과 평가, 신뢰성 검증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존 기술 축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만약 초기 시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전력화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은 KF-21에 탑재된 AESA 레이더와 완전한 통합을 전제로 설계된다. 다수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된 이 레이더는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탐지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결합되면 조종사는 기체 기동과 무관하게 목표를 지정하고 교전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양방향 데이터 링크다. 기존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아 발사 이후 추가 제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30km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발사 이후에도 중간 유도나 제지시가 가능한 양방향 링크는 교전 유연성을 크게 높인다. AIM-9X 블록 2에 적용된 이 개념이 국산 미사일에도 통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추가하는 사업이 아니다. KF-21이 독립적인 전투기 플랫폼으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에 가깝다. 의장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전투기는 어떤 외교 환경에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KF-21은 특정 국가의 승인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수출형 전투기로 도약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바로 국제시장에서의 평가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공식화되자 KF-21을 둘러싼 국제시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KF-21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무장 통합 문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기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독자 무장 체계 구축이 현실적인 단계로 들어서자 KF-21은 더 이상 제약이 많은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특히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중동과 유럽 시장이다. 중동 국가들은 전투기 도입 시 정치적 조건과 운용 자율성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미국산 전투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ITAR 규제와 운용 제한이 항상 따라붙는다. 유럽산 전투기 역시 특정 지역 수출에서는 정치적 승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런 환경에서 무장과 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KF-21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여러 국가들이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요소는 전투기 성능 자체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외부 국가의 승인 없이 운용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해결하는 카드다. KF-21이 독자 무장을 확보하게 되면 수출 협상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유럽 시장에서도 KF-21의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라팔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 상대지만 가격과 유지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다. 유로파이터는 구조적으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고 일부 참여국들은 추가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런 틈새에서 KF-21은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가동률, 그리고 점점 강화되는 독립성을 앞세워 새로운 선택지로 부각되고 있다.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이 약 70%에 달한다는 점도 해외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항공기 개발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국가가 이 정도 수준의 독자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과로 평가된다. 레이더, 항전 장비, 전자전 시스템까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은 KF-21이 단순 조립형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 CNN을 비롯한 해외 주요 매체들도 한국이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집중 조명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는 방산 소비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항공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공급국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KF-21은 이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동시에 미국의 미묘한 견제를 불러왔다. KF-21이 본격적으로 수출 시장에 진입할 경우 미국 전투기 판매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처럼 대규모 물량이 한 번에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KF-21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이 무장통합과 엔진 문제를 통해 일정 수준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가능성을 지켜보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실제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양산 일정이 확정되고 독자 무장 체계가 가시화되면서 KF-21은 현실적인 선택지로 계산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이 있다.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일부를 맡기는 결정이다. 그 결정에서 외부의 승인과 제약이 최소화될수록 선택지는 더 매력적이 된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강자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KF-21의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는 이제 동력장치로 이동하고 있었다. KF-21의 수출 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논의할 때 결국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엔진이다. 현재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 계열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선택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었다. 이미 검증된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일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나 양산과 수출을 앞둔 시점에서 이 엔진 선택은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한 KF-21은 ITAR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전투기 본체가 아무리 국산화되었다 하더라도 엔진이 미국 기술로 분류되는 순간 수출 승인 권한은 미국이 쥐게 된다. 특히 중동 시장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번의 계약이 수십 대에서 100대 단위로 이어지는 시장을 통째로 놓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변수가 바로 영국과 롤스로이스다. 몇 달 전부터 롤스로이스가 KF-21 엔진 공동 개발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엔진 공급이 아니라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제안이라는 점에서 방산업계는 즉각 주목했다. 만약 이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세계 최상위권 전투기 엔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롤스로이스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단순한 사업 기회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은 현재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일정과 예산 모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완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영국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든 KF-21은 영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반의 군사적 긴장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은 상당한 군수물자를 지원하면서 자국의 방위 자산을 빠르게 소모한 상태다. 단기간에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KF-21은 시간과 비용 측면 모두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공동개발에 참여하면 시제기 접근과 기술 협력이라는 추가적인 이점도 기대할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롤스로이스의 제안에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전투기 엔진은 항공기술의 정점으로 불리며 극소수 국가만이 독자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이 영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KF-21을 넘어 차세대 항공 전력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향후 수출 시 엔진 로열티나 수익 배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략적 가치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영국이 KF-21을 공동 개발 전투기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면 유럽 시장에서 KF-21의 인지도와 신뢰도는 단기간에 급상승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엔진 협력을 넘어 KF-21 전체 사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다. 반면 이 흐름은 일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이 추진해온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예산과 정치적 변수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영국 내 정권 교체 가능성과 국방 예산 삭감 논의는 이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다. 결국 엔진 문제는 단순한 기술 선택을 넘어 국제정치와 방산시장의 힘의 균형이 맞물린 사안이다. KF-21이 미국산 엔진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협력을 통해 완전한 자율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인지는 향후 수십 년간 한국 항공방위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KF-21 한 기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이 세계 항공 전투기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바로 이 순간에 놓여 있었다. KF-21을 둘러싼 무장과 엔진 논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 전투기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신형기체의 성공 여부를 넘어선 단계로 이동했다. KF-21은 대한민국이 항공전력에서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과거 한국은 뛰어난 지상 무기 체계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전력에서는 KF-21은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첫사례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단순히 기체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설계, 시험비행, 양산, 무장통합,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KF-21은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이미 이 경로의 상당 부분을 넘어섰다. 블록1과 블록, 이 개발이 안정궤도에 들어섰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엔진 자립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점차 완성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KF-21의 등장은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다. 현재 전투기 시장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소수강자의 구도에 가깝다. 유럽의 다른 전투기 프로그램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산 전투기는 제재와 외교적 부담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KF-21은 성능, 가격, 운용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보기 드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F-21이 단기간에 이 위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항공 전투기 개발은 보통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요구한다. 그러나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접근을 택했고 그 결과 양산 일정이 앞당겨지는 이례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는 기술력뿐 아니라 사업관리 능력과 전략적 판단이 동시에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KF-21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는 협력의 방식이다. 과거에는 기술 이전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협력의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다. 무장, 엔진, 전자전 체계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니다. 선택권을 가지고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방산산업 전반의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 앞으로 KF-21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남은 성능 시험, 완전한 무장 통합, 엔진 자립 여부 등 어느 하나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KF-21은 외부 승인에 좌우되는 전투기가 아니라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드러날 것이다. 결국 KF-21의 진짜 가치는 한 기종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그 뒤에 구축되는 산업과 전략의 변화에 있다.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KF-21은 대한민국이 그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이제 KF-21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생산 라인과 시험 비행 하늘 위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KF-21이 가진 가장 큰